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공중부양 상태, 이 말은 최근 세계경제포럼 산하기관 전문가들이 지방소멸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울산 국가산단을 진단한 건데요. 울산 산단은 조성, 철강, 석유화학 등 3대 산업이 밀집해 있어서 한국의 산업 수도라고도 불립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이전 현상 때문에 산업기지 역할은 물론이고요, 생산기지의 역할도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아무리 잘 나가도 지역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인데요. 공중부양 상태라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양 교수는 여수, 목포, 포항도 이 공중부양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는 인구 소멸 지역이 된 지 벌써 2년째고요. 올해 목포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고 하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벌써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산단을 유치해야 한다느니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건 지방소멸 대응 카드로 소용이 없어졌다는 게 양 교수의 생각이에요. 기업이 아닌 지역 자체의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오랜 기간 대규모 산단에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인력을 거꾸로 기업에게 제시하는 방식인 거죠. 산단이 없는 순천이 고유의 자연 환경을 살리고 지역에 투자했기 때문에 인구 소멸 지역에서 벗어난 것과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겠습니다. 기업이 아닌 지역의 가치에 투자하라. 지방소멸 해법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7월 2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빅터 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예, 첫 소식입니다. 유해가스 누출로 수천 명의 노동자가 대피하는 등의 사고가 났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세아 MNS에 대한 노동당국의 특별감독 결과 안전관리 위법 사항이 무더기로 확인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세아 MNS에 대한 특별 감독을 통해 안전조치 불이행 등 12건의 사법 처리에 9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여수 고용노동지청은 이산화황 가스가 수시간 동안 누출된 세아 MNS 사고 원인 조사와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지난달 17일부터 3일간 특별 감독을 벌였었는데요. 예. 조사 결과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난간대 설치 부적절 등의 안전조치 미흡과 화학물질 취급자 보호장갑 미지급 등이고요.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 12건에 대해서 형사 입건 후 사법조치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유해 위험 작업의 노동자 특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또 안전검사 미실시 등 21건에 대해서는 990만 원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를 했고요. 예, 앞서 세아 MNS에서는 지난 7일에 유해가스가 누출돼서 대피 소동이 있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다시? 네, 지난달 7일 오전 2시 40분쯤 이산화황 가스가 누출이 됐었는데요. 누출된 이산화황은 역사상 최악의 환경사고로 기록된 런던 스모그 사건의 원인 물질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지만 누출 4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7시 14분쯤 주민들에게 전파가 됐다는 겁니다. 업체 측은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24분이 지난 4시 4분쯤 119에 알렸는데 이것도 단순 사고라고 축소해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은 이 사고로 인해서 여수 국가산단 인근 사업장 노동자들이 멀미,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1,8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와 관련해 여수경찰서는 세아 MNS의 사고 은폐 의혹과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으로 가죠. 광양 황금동에 발전소와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인근에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건립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네, 광양 지역 한 민간업체는 황금동 준공업지역의 건축 면적 2294제곱미터, 지상 1층 6개 동 규모의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이 회사는 포스코 리튬 전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석분 등과 배합을 해서 재활용 골재로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이 업체는 해당 시설에 대해 지난 2014년 공장으로 설립 승인을 받았었다가 최근에 광양시의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광양시는 신청 접수되자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조례에 따라서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를 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근 입주하거나 입주가 예정된 인근의 대단위 푸르주요랄지 한라 비발디랄지 이런 대규모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 아파트 단지 일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생활권은 물론 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분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지점들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업체가 추진하는 폐기물 처리 공장과 인근 아파트는 직선거리로 1.5km 거리에 불과하거든요. 더욱이 인근 황금산단에는 폐기물 매립장과 목질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재활용 처리 시설까지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리자 주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금지구 공동주택 입주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황금동에 각종 혐오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 업체가 또다시 마을 인근에 들어서면 건강 문제 등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또 황금동이 무슨 혐오시설 전시장도 아니고 앞으로 제2, 제3의 폐기물 처리 업체가 또 들어선다면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겠냐 그렇게 토로를 하더라고요. 예, 주민분들의 반발이 금방 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광양시 어떤 입장입니까? 네, 현재 황금지구 공동주택 입주단지 비대위를 비롯한 인근 마을 주민들은 광양시에 항의공문을 보내서 폐기물 처리업체 입주를 막아달라고 그런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런데 광양시는 아직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법적 검토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법적인 한도 내에서 이제 하겠다 그런 건데 결국 아마 들어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광양시는 아직 인허가가 안 된 상태로 현재 관련 부서에서 사전 협의 과정 등의 행정 절차를 받고 있는데 법령 규정에 어긋난 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에서만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이 여수시를 포함해서 20곳에 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남은 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이 책자를 보니까 3월 국내 소멸 위험 지역은 1년 만에 11곳이 늘어나면서 전체 228개 시군구 가운데 130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은 지역별로 65세 이상 노인 대비 20에서 39살 여성 비율을 따져 소멸 위험 지수를 산출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멸 위험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가임 여성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2배 이상 많아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이 지수가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이죠. 그런데 전남의 소멸 위험 지수는 0.32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가임 여성 인구는 10년 전에 비해서 23.4%나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6.4%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순천과 광양을 제외한 20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시 단위를 보니까 전남 5개 시가 있는데 이 가운데 나주, 여수가 2년 전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목포까지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예. 특히 전남에서는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기반 붕괴로 해석되는 소멸 고위험 지역이 무려 11곳에 이른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남에서 소멸 위험 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고흥인데요. 고흥이 지수가 0.104입니다. 고흥의 경우에 20살에서 39살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67.6%가 줄었고요. 보성도 10년 전보다 무려 66.3%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소멸 위험 지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생 대책이랄지 또 지방 소멸 대책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지자체에서 보면 출산 장려금이랄지 전입 축하금 등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기존 사업들의 변형이나 개발 사업 중심의 미시적 접근만으로는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의 발길을 되돌리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역에서도 다양한 인재들이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산업, 교육, 주거, 복지, 문화를 일자리와 연계하는 그런 융복합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우리는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은 후반기에도 이어집니다. 언더독 토론 시간,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순천시 이봉남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순천의 원도심 큰딸입니다. 이봉남입니다. 네,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광양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백성호 의원입니다. 고생하셨어요, 백 의원님.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후기 뭐 좀 들려주실 만한 이야기 있습니까? 뭐 예상했던 소회랄지 뭐. 예상했던 것처럼 민주당 소속 최대원 의원 의원들끼리 사전에 투표를 하고 음. 본회의장에서 이제 그렇게 투표가 이어졌는데 뭐 13대 1이거든요. 예. 민주당 소속 의원님이 13명, 진보당 의원인 저 한 명 이랬는데 실제 투표 결과를 보니까 12대 2로 그러니까요. 예, 소중한 한 표를 저한테 지지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10표밖에 차이가 안 나요. 두 손가락으로 뭐 두 손가락으로 손으로도 셀수 있습니다. 두 손으로도 예. 충분히 셀 수 있는 10표밖에 차이가 안 나는 아깝게 제가 낙선을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 이 의장 선거, 부의장 선거도 그랬지만 오늘 있었던 상임위원장 선거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끼리 사전에 모여가지고 어제죠. 모여가지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상임위원장 3명을 미리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투표를 했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같이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실은 그 투표장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예. 투표 결과가 뻔한데 굳이 제까지 뭐 참석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석 안 하고 13대 거의 뭐 몰표 받아가지고 다들 당선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지난번에도 이제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런 식으로 특정 정당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관여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이제 저만 없으면은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전부 다입니다. 우리 지방 광양시 의회를 해산시키고 민주당 광양지역위원회에서 그 일을 대신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지난번에는 그래도 부의장직을 뭐 제안까지는 아니어도 뭐 이렇게 좀 같이 합시다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난번 전반기 의장당 구성할 때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이번이랑?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저에게 이제 부의장을 제안했었고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없이 본인들끼리 그냥 다 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제안도 아예 없었습니까? 근데 이제 부의장을 하다가 또 상임위원장으로 또 내려가는 것은 그렇긴 하겠네요. 서로 뭐 이렇게 이제 좀 거시기 합니까 좀? 거시기하죠. 예. 예. 그래서 제안도 없었지만 또 제안한다 손 치더라도 이 상도에 좀 안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남 의원님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뭐 저희도 7월 1일에는 의장, 부의장 선거, 또 오늘은 4개 상임위원장 선거하고요. 또 후반기 원구성이 있었고요. 네. 후반기 원구성 관련해서 쭉 얘기 나눴었던 부분이 있는데 뭐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제 의장, 부의장 뿐만 아니고 상임위원장 4석까지 전부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가져갔고요. 이번에 오늘 이제 상임위원장 선거 뭐 운영위원회부터 해서 3개 상임위까지 후보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사전 경선을 통해서 나왔고 문화경제위원회의 무소속 의원께서 입후보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1차, 2차 투표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1차 투표 때 무소속 의원이 사실은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전체 뭐 민주당 20명, 그다음에 무소속과 소수당에서 5명에서 25명 중에 무소속 의원님이 11표를 받고 민주당 의원님이 10표 받고 나머지는 이제 무효표 이렇게 해서 4표가 있었는데 2차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가 그 과반인 13표를 받아서 이제 문화경제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이제 그 선출이 됐는데 좀 뭐 2차까지 가면서 땀을 쥐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에서 다수당의 전체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또 협치와 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적어도 상임위원장 한석 정도는 함께 좀 배려하고 협치 차원에서 주어지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던 후반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궁금한 게 그 백 의원님 그 지난번에 제2 이번에는 뭐 그 순천시 의회에도 보면 그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의 제2 이것은 위원장의 마음에 따라서 제2가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중앙당에서부터 지방의회 의장당 선출 지침이라는 것을 내려보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한 부분이 있었고 이전에도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는데 뭐 상임위원장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런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위원장을 비롯해서 소속 의원님들께서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모두가 공감이 형성이 돼서 그런 분위기는 위원장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제안을 하는 형태인 건지 아니면은 뭐 의원님들끼리의 그런 이야기가 좀 주인 건지 궁금해서요. 제가 뭐 내부적으로 직접 들어가서 내용을 들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래도 지역위원장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역의 소속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장의 알겠습니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눴는데 아무래도 뭐 또 두 분이 이야기가 좀 됐었던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빨리 좀 주제를 이야기 나눠보죠. 자, 제가 드릴 주제부터 꺼내보겠습니다. 민선 8기 시정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최근에 순천시 자체에서 민선 8기 전반기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긍정평가를 하고 있더군요. 정인화 광양시장도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에 크게 다가선 2년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순천 광양 계시니까 두 분의 이야기만 들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민선 8기 상반기 평가에서 이번에 이제 조금 전에 그 시에서 했었던 설문조사 관련해서 네. 말씀을 좀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 순천시에서 한길 리서치에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 대상으로 한 6월 2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는데 한 11개 항목이에요. 순천시 거주 만족도, 또 시정 운영에 관한 만족도, 또 앞으로 뭐 노력해야 될 부분, 지역에 좀 첨예하게 갈등을 갖고 있는 연양들 조성에 뭐를 복합 문화공간 형태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11개 항목인데 여기서 그 시정 만족도 10명 중 8명이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러니까 80% 이상이 지금 나왔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상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이 좀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제 노광규 시장님께서도 강한 추진력을 통해서 뭐 국제 정원 박람회도 했고 또 미래지향적인 여러 가지 기회발전 특구라든지 또 글로벌 30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도 동천의 국가하천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이제 추진해 오고는 있는데 이 시정 운영과 관련해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조금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라고 했으면 이제 시에서 어떤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좀 어떤 그 제3의 어떤 기관이라든 이런데 좀 설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제공하면서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받아봐도 좋았겠다라는 이런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직접 조사는 아니고 그렇죠. 직접 의뢰한 것도 약간 좀 아쉽다는 말씀이신 이제 거네요. 요 설문조사의 설문 항목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우리 없으니까. 시에서 지금 설문 항목을 지금 잡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설문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시정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혹은 또 이렇게 밖으로 이 내용들 좀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인정받으려면 어떤 제3의 어떤 기관을 통해서 좀 평가해보는 방식도 굉장히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네.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최초 설계가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백 의원님 어떤 평가 주고 싶으십니까? 광양 2년 총평 네. 먼저 주신다면. 지난 28일 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인화 광양시장이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었고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뭐 자랑할 만한 그리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것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완성 단계가 아니고 뭐 주춧돌을 놓은 정도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봅니다. 예. 이제 시작이다. 예를 들자면 광양만권 2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라든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뭐 최대 뭐 국도비 최대 확보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은 이제 저는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지적을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국도비 최대로 확보했다는 것이 우리 시에서 확보한 것뿐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다 확보한 것을 다 종합한 거거든요. 광양 땅에 위에 있는 걸 다 종합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자랑할 만한 건 아닌데 꼭 그렇게 물론 이제 광양에 투입되는 예산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계속 자랑거리로 하는 것은 조금 객관화시키는데 좀 문제가 좀 있는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복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좀 높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모든 사업들이 보면 누군가는 수혜를 보지만 또 수혜를 못 보는 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생의 복지 플랫폼이라든지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해 보이는 인연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순천으로 또 가서 이봉남 의원님 뭐가 좀 미진했고 뭘 좀 했으면 좋겠는지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순천은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순천의 유상이 저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부인할 수 이거는 없습니다. 이제 예. 우리 그 노한규 시장님께서 강한 추진력하고 좀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이 사실 반영된 부분은 모두 좀 인정은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예. 이제 뭐 소소하게 좀 여기 작은 갈등이 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전남 제1호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든지 전국 최초로 그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해서 펀드를 조성하고 공공보건 의료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체계를 지역에서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용역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지역에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을 굉장히 저는 좀 그 칭찬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병원을 묶어서 대학병원처럼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 구상을 세우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괄목할 만한 저는 좀 그 성과라고 보고 이제 미흡하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는 실은 이제 이런 굵직굵직한 어떤 국가 사업이라든지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인 것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부분들이 지역의 자치와 공동체가 더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그 영향을 좀 주고 있느냐 그리고 시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2년 동안에 좀 미흡한 부분으로 보자면 어떤 자치와 공동체가 좀 활발하게 좀 성장할수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했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소통도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좀 평가를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백 의원께도 30초 이어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 2023년 광양시 사회조사 결과 광양시민 63.1%가 향후에 10년 이후에 광양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뭐 높은 비중이다 이렇게 보지만 나머지 37%는 10년 이후에 광양에 살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37%는 다음에 자기가 퇴직하고 나서나 광양에 살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 왜 광양에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그분들도 광양에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주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활기찬 또 후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언더독 패널들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MBC 라디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순천시의 이봉남 의원,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빠듯하게 써서 한 주제당 6분 정도씩 소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주제 주시죠. 예. 오늘의 주제는 그 순천의 상생 토크, 순천 상생 토크를 기존의 그 시민과 대화에서 그 각 읍면동에서 짜여진 형태로 이렇게 주로 참여했던 사람들 위주로 했었던 시민과 대화 형식을 탈피를 해서 네. 올해는 좀 분야를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좀 찾아가는 대화 형식의 상생 토크를 운영을 했거든요. 한 15번 정도 운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원도심 관련된 상생 토크에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시민과 대화 형식에서 많이 탈피를 해서 어떤 시간 제한도 두지 않고 어떤 뭐 짜여진 어떤 이런 그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자유스럽게 이 상생 토크를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그 새로운 시도였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고 나온 어떤 주제들이 기존에 좀 뭐 제안했던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또 새롭게 좀 대안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좀 새로운 시도였다는 부분을 좀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주제로 좀 담아봤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도 말씀 주세요. 네. 권역별로는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신대지구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좀 했고요.
이제 현안으로는 한 6가지 정도를 이렇게 분야를 좀 나눠서 했어요. 네. 청년, 장애인, 문화체육, 노인, 아동보육, 농업 그렇게 했고 또 권역별로는 이제 읍면을 찾아가서 2개 지역을 묶어서 하는 이제 권역별 이렇게 상생 토크를 했는데 이 현안 관련해서 이 6가지, 7가지 주제로 해당되는 당사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 같으면 청년뿐만 아니고 또 신혼부부, 또 다양하게 뭐 일을 하고 있는 뭐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 뭐 대학생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현안 관련 그 상생 토크를 했는데 굉장히 좀 열기가 좀 많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 한 2,500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했고 나왔던 제안들이 한 300여 개 정도 이렇게 좀 제안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제안된 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또 어떻게 이어지느냐, 또 정책화하느냐, 어떻게 좀 나아지느냐 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기존에 이제 시민과 대화를 할 때는 각 지역에 찾아가서 하다 보니까 각 그 지역 동네 현안들이 좀 나오는데 그렇죠. 예. 이번에는 민원사항들. 예,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그 동네 지역의 이 현안이나 민원들 주로 이제 민원을 많이 좀 이게 제기를 기존에 했었는데 동 지역에서 이제 개최를 좀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동 지역에 약간 좀 불만의 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 현안으로 이렇게 제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큰 성과가 있었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백 의원님 또 시민과의 대화 그 쓴소리 또 전문가시잖아요. 또. 예. 요 말씀 드리니까 어떠십니까? 순천이 괜찮은 좀, 방식인가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동안에 시민과의 대화를 쭉 보면서 이게 정말 시민과의 대화인지 아니면 시정 보고의 자리인지 굉장히 저는 이 과연 이게 소모성 시민과의 대화가 필요한가라는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순천에서 한 상생 토크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좀 해결하고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런 상생 토크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단 시도는 좋았다. 그리고 시정 보고를 최소한 하고 또 시간 제한 없이 참석하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들었던 것을 즉답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가부를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순천 상생 토크 관련해서는 기존의 시민과의 대화 틀을 벗어난 아주 바람직한 시민과의 대화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봉남님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네, 3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5월부터 시작됐던 상생 토크에서 제안된 내용이 많은데 예. 이 제안된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보니까 피드백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했던 주민들께서도 일부 저한테 시에서 연락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한 분이 계셔서 좋네요. 예, 피드백이 좀 빨리 되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8월 중에 별도 지금 보고회를 또 한번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건의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날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좀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앞에 순천시 그 2년간의 그 성과 중에서 소통이 많이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형식의 상생 토크 이번에 가졌던 그 상생 토크 형식의 어떤 소통을 좀 가져간다고 하면 좀 나아질 것 같다. 예,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알겠습니다. 후반기에는 또 이렇게 좀 상생 토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찾아가는 좀 소통의 기회를 많이 좀 가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좀 가져봤습니다. 예,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백 의원님 주제 바로 꺼내주시죠. 네, 최근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분양이 미분양된 아파트 이걸 좀 할인 분양을 건설사가 함으로 해서 기존에 분양을 받은 분들하고 제값 주고 들어온 분들. 네, 할인 분양 받은 분들하고의 지금 마찰이 좀 있는 단지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제를 좀 정해봤고 여기서 저는 행정에 적극적인 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지역에서 지금 1114세대를 지어서 분양한 아파트에 실제 보니까는 뭐 한 3억 4천에서 뭐 3억 원 정도 사이에 분양가를 주고 먼저 이렇게 입주하신 분들이 계시고 예. 뒤에 이제
건설사가 여러 가지 이제 자금난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미분양된 세대 한 170세대가 있는데 이것을 4천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할인해서 분양을 함으로 해서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하고 할인 분양한 분들하고의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막는 막 이게 물리력을 동원한다든지 그랬어요. 예.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기사화가 많이 됐습니다. 예,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삿짐 차량을 뭐 못 들어오게 막는다든지 아니면 뭐 주차장 이용료를 기존 입주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한 부담 부분도 기존 입주자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하겠다 이런 결정들을 함으로 해서 지역민들끼리의 지금 다툼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도 뭐 고민이 좀 돼서 오늘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시나 의회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할 수 있는 건 있습니까? 일단은 뭐 건설사하고 현재 그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해서 작년부터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할인 분양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지 마라. 예, 할인 분양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할인 분양을 함으로 해서 기존에 제값 주고 들어왔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거래 가격이 낮게 형성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해를 봐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시세가 된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예. 실제 또 할인 분양을 받고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 집 마련을 함에 있어서 또 좀 더 낮은 예를 들어 적게 주고 예를 들어서 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세대 간에 지금 굉장한 지금 뭐 마찰이 있고 경찰이 막 동원되고 막 이런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설사하고 우리 행정하고 또 그리고 입주자 대표하고 3자가 좀 모여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할인하지 말라라고 이제 제안하셨다고 하는데 건설사는 뭐라고 답합니까? 이 입주자 대표회의 측의 입장은 제가 유선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건설사하고의 이제 접촉은 없었습니다. 접촉은 예. 없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자금 압박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금융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할인 분양해서라도 빨리 이런 부분을 이제 충당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할인 분양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뭐 즉답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또 입대회에서는 할인 분양을 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고 하자보수 부분도 있는데 하자보수도 지금 잘 안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당초에 시공하기로 했던 부분도 지금 시공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인 분양을 함으로 해서 이게 이제 매매 가격이 낮게 형성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기존에 제값 주고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봤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뭐 공용 공간을 추가로 예를 들어서 시공해 주든지 이런 게 보상적인 차원의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로 지금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협상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뭐 법적으로는 또 어떻게 또 말이 될지 뭐 이어질지 뭐 이건 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실제로 행정에서도 이게 지금 사적 사항으로 우리가 직접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그러니까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분양받은 뭐 할인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좀 뭐 4천에서 한 6천 정도. 우리다가 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또 그분들 마음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이삿짐 차량이 오면은 아예 그냥 들어가지 못하게 사람이 이렇게 막아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볼라드에다가 뭐 쇠사를 이렇게 채운다든지. 그것도 뭐 옳은 방식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예, 그렇죠. 그런 방식은 아닌데 이제 일단은 뭐 입주자 대표의 측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할인 분양 받아갖고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뭐 3자나 4자가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봉남 의원님, 그 고민이 좀 깊으신 것 같은데 백 의원님이 좀 제안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를 사실 나눴는데 이게 이제 공공의 어떤 재산이 아니고 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분양해서 들어왔던 세대도 재산권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또 할인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세대도 또 재산권에 관련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건설사도 지금 재산권에 대한 어떤 그런 요구들을 할 수 있는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 이유가 다 있어요. 각자의 입장으로 보면은 그런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준이 좀 있어줘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그 먼저 그냥
그냥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세대들이 봤을 때는 만약에 본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뒤에 또 할인된 또 분양가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이런 또 후회도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광양시나 또 뭐 가능하다면 의회와 아까 그 입대위 간에 적정한 어떤 이 선에 있어서 공공적인 부분을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제공한다든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찾아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테이블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빨리 좀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이 정도로 이번 주 언더독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시의 이봉남 의원,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는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지역 공연계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배우 장주혜 씨를 만났습니다. 예. 연극 배우로서 때로는 뮤지컬 무대에서 때로는 여수 밤바다의 낭만을 선사하는 시간을 달리는 버스를 타고 관광객에게 지역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이 그녀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배우가 되기로 마음먹은 이후 10년째 되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무대를 꿈꾼다는 웃는 얼굴이 아주 매력적인 배우 장주혜 씨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이고 여수에서 배우로 그리고 연극 예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장주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TV를 보거나 아니면 공연을 보러 가거나 하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 했었거든요. 저 무대에 내가 막 있고 싶고 그 무대에서 느껴지는 전율이라든지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데 서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막연히 했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수에서 저는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마음만 있고 충족이 되질 않았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뭔가 진로를 확실히 딱 정해야 될 것 같은 그 시기가 왔어요. 이제 이렇게 적어서 냈어야 됐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였지? 생각해보면 난 항상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무대에 올라가서 해보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아닌 척 미루고 있다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딱 정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 그때부터 다시 연기가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자. 이제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를 무작정 설득을 하고 진로 희망사에도 낸 거죠. 배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엄청 반대가 심하셨어요. 사실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겠지만 이제 뭐 너가 무슨 배우냐 진짜 울고 불고 진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해보겠다 어떻게든 입시 준비를 해야 하니까 연기를 하려면 그때부터 이제 학원도 찾아다니고 친구랑 손잡고 그때부터 연기를 하게 됐었죠. 꿈을 찾아서 10년 정도 지났어요. 후회하진 않아요. 후회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막 했던 그런 열정적인 모습이 아직도 저한테 많은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나 왜 그때만큼 용기 있지 못하지? 나 왜 그때만큼 열정적이지 못하지를 아직도 다시 생각할 때가 많아서 그래 나 그때 그 마음 생각하면서 다시 해봐야겠다라고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순간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굉장히 멋있었구나 사실. 지나고 보니 패기가 있었네 자식 약간 이런 느낌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지만 그 꿈 하나만 봤구나 이런 생각에. 전문적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잖아요. 다양한 장르를 이제 접하게 되면서 느껴지는 것도 달랐을 것 같아요. 막상 또 해보니까 너무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제 내가 많이 발전을 시켜야 하는 거구나 싶기도 했고 처음에는 이렇게 제 열정과는 다르게 몸이랑 다 안 따라주니까 그런 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 다니는 동안 내내 모든 작품을 참여하려고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 해서 장르도 이렇게 가리지 않고 뮤지컬도 해보고 연기도 해보고 영상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좀 채워 나갔던 것 같아요. 즐기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건 뮤지컬인 것 같고 제일 좋았던 건 연극이 전 그래도 제일 마음에 남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연극이라는 건 이제 실제 무대에서 또 관객도 있고 옆에 배우도 있고 하잖아요. 서로에게 느껴지는 에너지가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다른 것들과 다르게 에너지들을 서로 막 주고받는 그 느낌과 그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막 내 대사를 내뱉고 몸짓을 하고 하는 그게 되게 매력있다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연극을 못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나는 이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타고난 또 이미지들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건데 저 친구는 "헉, 저런 연기를 되게 잘하네? 아니면 저런 뭐 활동을 되게 잘하네?" 이런 게 커서 처음엔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은 계속 왜 난 이게 안 될까? 왜 난 저것도 안 될까? 이러니까 버겁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는 더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은데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끝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다가 나중 지나고 보니까 아, 또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 또 이제 연기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어서 참 좋거든요. 뭔가 다 같이 서로 잘 해줘야 앙상블이 이루어지고 하나의 공연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해보자. 그럼 또 친구가 친구 잘할 수 있는 거 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좋은 공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또 이제 마음이 다 들었죠. 이미지상으로는 하얗고 갸름한 얼굴이어서 뮤지컬 배우는 사실 그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맞아요. 이미지만 보고도 캐릭터를 주기도 하고. 맞아요. 네. 제가 조금 작고 이제 말도 좀 톤도 높고 좀 빠르고 이래가지고 항상 맡으면 제 잘 되는 친구들, 좀 귀엽고 깜찍하고 에너지가 발랄한 친구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크하다거나 좀 섹시하다거나 이런 이미지는 안 주시더라고요. 잘 귀엽고 발랄하고. 예를 들면 작품 속에 어떤 배역이에요? 혹시 유린타운이라고 뮤지컬 있는데 유린타운의 리틀 셀리라고 엄청 이제 그게 사회자처럼 아이의 시점에서 어린 아이의 시점에서 그걸 이끌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째잘째잘 되면서 이제 인도에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위키드에서는 아무래도 글린다 같은 이제 발랄하고 통통 튀는 그런 친구를 했었죠. 자, 그럼 뮤지컬 위키드에 나오는 파퓰러라는 곡이에요. 나보다 못난 사람 눈 뜨고 난 못 봐. 나보다 잘난 사람 아직 본 적 없어. 난 돕는 게 내 취미생활. 만약 못난이가 있으면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런 옷들이. 아, 또 용기를 이렇게 받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옆에서 잘한다 해주시니까 신나가지고 더 이렇게 발랄하게 하게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애교 떠는 방법도 자리도 모두 나를 찾을게. 혹시 말이야 혹시 광주 쪽에 있다가 여수에 작년에 다시 내려오게 돼가지고 여기서도 연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찾아보던 중에 이제 활동하는 분들을 만나서 지금은 여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여수로 내려오게 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활동을 하려 했는데 딱 그 시기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공연을 서고 싶은데 아예 공연이 다 사라지니까 자리를 막 잡아야 되는 시기인데 그때 한번 놓치기 시작하니까 좀 방황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여수를 내려가서 생각을 해보자. 고향으로 가자. 그냥 이제 나 엄마 아빠 밑에 잠깐만 좀 살고 싶다, 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왔다가 수업하고 이러고 살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공연. 시간을 달리는 버스에서 또 네. 작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어떤 극을 그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제 곧 여수 선박람회를 하니까 이제 여수에 있는 여러 섬 중에 개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도의 섬의 전설을 가지고 그게 모티브 삼아서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건데 이제 과거 말과 이제 한 친구의 우정을 담은 그런 이야기를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말을 돌보는 복녀라는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또 에너지가 또 다를 것 같아요. 공연은 내가 준비된 이야기를 들려주면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버스 공연은 이제 바로 눈앞에 관객분들이 있고 또 그리고 뭔가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계속 말들을 던지거든요. 이제 생각지 못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요. 소원이 뭐세요? 이랬는데 소원 이혼하는 거요. 뭐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너무 당황스럽지만 근데 또 이제 재미있게 넘어갈 때도 있고요.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렵기는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좋게 반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타면 좋겠다. 오늘 이렇게 호응 크신 분들이 많이 오면 참 좋겠다라고 아직도 기도하면서 무대에 올라가고 합니다. 근데 이제 끝나면 이제 막 너무 잘 봤다고 젤리를 주신다거나 막 고마움을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잘했구나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이제 연기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여수에 내려오면 이제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내가 이제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더 좋은 작품 그리고 더 좋은 배우로서도 성장해 나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정말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배우가 언젠간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뭔가 연기를. 그래서 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연기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주혜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더 유명해질까 또 기대되는 그런 배우이기 때문에 네,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